여러분, 안과에 오시면 치명적인 뇌종양 조기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안 믿으시는데요. 하지만 50대 이후라면 절대 우습게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짧은 진료가 여러분의 시력은 물론 머릿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질환들까지 함께 잡아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마주했던 정말 가슴 쓸어내렸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하나씩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안과 검진이 노후를 지키는 확실한 투자인지 200%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안과 주치의 S안과 류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과 진료 중에 찾은 여러 고위험 질환들입니다. 첫 번째 환자분 사례입니다. 눈이 붓는 것 뿐인데 암이라고? 환자분은 눈이 좀 붓고 그 한쪽 눈만 붓는 곳이 한 달 이상 지속됐다고 병원에 오셨는데요. 한 달 이상 지속된 눈꺼풀 부종, 통증도 없고 시력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알레르기겠지? 연고를 좀 바르고 약을 쓰다 보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상황이 완전 달랐습니다. 왼쪽 시력이 1.0에서 0.7로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왼쪽 눈이 오른쪽보다 3mm 정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망막 검사를 했을 때 눈 뒤쪽에서 무언가 눈을 누르고 있는 듯이 망막에 주름이 관찰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망막엔 주름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영상 검사를 하도록 권유드렸고 확인 결과 이 환자분은 눈물샘 악성종양, 즉 눈물샘 암이 발견됐습니다. 눈물샘은 안화라는 눈 뒤쪽에 있는데요. 이 부위의 종양은 초기에는 통증 없이 붓기만 나타나다가요. 암이 점점 커지면 안화가 좁기 때문에 눈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서 시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력이 크게 나빠지기 전에 그리고 뇌나 다른 기관으로 침범되기 전에 발견됐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이 상태를 눈이 좀 부은 거겠지, 뭐 이것 때문에 안과 갈 필요 없겠지 하고 계속 넘기셨다면 신경이나 뼈를 타고 뇌로 들어갔을 테고 수술 범위가 너무 커지고 생존율도 급격히 떨어졌을 거예요. 원장님, 그럼 환자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셔서 눈 수술을 받고 진단명을 확인받고 후속 치료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환자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과 같은데요. 많은 분이 시야가 흐리거나 어지럽거나 그러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피로해서 그렇겠지 하고 돌리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눈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녹내장인 줄 알았는데 뇌종양이었다입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사실 더 위험했던 케이스인데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정말 전형적인 녹내장 환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미 수년간 심한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던 분이었는데요. 특별하게 눈에 통증도 없고 두통도 없고 물체가 2개로 보이는 그런 복시 증상도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녹내장이 많이 진행됐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보통의 녹내장은 시야가 아래쪽이나 이 바깥쪽부터 활처럼 이렇게 깎여나가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분의 시야는 달랐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반쪽이 안 보이는 형태에 가까운 양상이었어요. 이건 녹내장에서 흔히 보이는 시야 손상이 아니에요. 무언가 시신경을 뒤에서 꽉 누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신경 사진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내장은 시신경의 테두리가 얇아지면서 깊게 파이는 형태를 띠는데 환자분의 시신경은 전반적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창백한 시신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깎여나간 게 아니라 눌려서 기능을 잃고 하얗게 질려버린 시신경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 녹내장이 아니라 압박성 시신경병증이겠다. 그래서 안과 검사만으로 끝내지 않고 환자분에게 뇌 MRI를 포함한 영상검사를 강력하게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병변, 즉 뇌종양이 발견되었어요. 두 번째 사례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똑같은 시야 장애라도 녹내장 때문인지 아니면 뇌종양 때문인지에 따라 치료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으로 진단받으신 분이니까 평소처럼 안약 처방만 했다면 종양은 소리 없이 점점 커져서 훨씬 늦게 발견됐을 겁니다. 이처럼 지금 겪고 있는 시력 저하,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안과 검진은 시력을 지키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머릿속 건강까지 확인하는 가장 정밀한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진찰을 마치자마자 환자분 당장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59세 여자 환자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데요. 이 환자분은 한 달 전부터 한쪽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로 내원하셨어요. 당시 시력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요. 사물이 2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도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눈꺼풀이 처지는 그런 증상처럼 보였죠. 하지만 외래에서 역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요. 미세한 이상 신호가 잡혔는데요. 바로 안굴 돌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눈의 돌출의 차이가 2.5mm 정도 차이가 났어요. 겨우 2.5mm 정도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눈 뒤에서 무언가 눈을 밀고 있다는 위험한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곧장 영상검사를 권유드렸고요. 결과는 아주 드문 질환이지만 시신경 뒤쪽에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는 해면정맥동 혈전정맥염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정맥이 눈 뒤쪽에 있는데 거기가 혈전과 염증으로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못 나가니까 압력 때문에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눈꺼풀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까지 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실명은 물론이고 염증이 뇌로 퍼져서 뇌수막염이나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즉시 환자분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말씀드렸고요. 상급병원 신경외과로 긴급 의뢰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환자분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과 진료는 단순한 시력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에 숨겨진 위험을 찾아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외 안과 진료에서 알 수 있는 고위험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뇌압 상승입니다. 뇌압이 올라가면 눈 뒤쪽, 특히 시신경이 먼저 영향을 받아요. 안저 검사를 해보면 뇌압이 올라가면은 시신경이 눌려가지고 사진상에서 이렇게 뿌옇게 부어 보이거든요. 요즘 아침에 두통이 심해요. 눈이 뿌옇고 눕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이런 분들 중에서 안과 검사로 뇌압 이상을 의심하고 상급병원에서 중요한 질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인데요. 특히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전조 신호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인다거나 시야가 반쪽만 뚝 잘린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물체가 기울어져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눈병이 아니라 눈의 신경을 담당하는 뇌 쪽에서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신질환, 특히 당뇨, 고혈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눈은 혈관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기거든요. 그래서 안저검사에서 전형적인 당뇨망막병증이나 고혈압성 망막 변화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피곤할 때만 눈꺼풀이 더 많이 처지는 걸로 눈에만 오는 눈 근무력증을 찾을 수도 있고요.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로 갑상선 항진증을 안과에서 처음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안과 진료는 시력만 보는 진료가 아니라 뇌와 혈관, 전신 상태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진료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안저검진은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지금 받는 안과 검진 한 번이 시력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S안과 류영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